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재개발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더 오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부자들이 원하는 집들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재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건축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재건축은 지금 우리 반포지구라든지 이런 데들 재건축 되는 데들 보면, 경남 아파트라든지 우성 아파트 이런 데들 재건축 되는 거 보면 원래 큰 평형들이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큰 평형에 살던 사람들 자체가 원래 부자들이죠, 그쵸? 그 부자들이 그냥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자들의 어떤 충족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아주 소형 재건축들, 뭐 예를 들어 개포 재건축 이런 것들, 아주 소형 재건축들은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보다는, 거기는 대부분이 외지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해 있는 상태이고, 주변에 부자들이 투자를 해 있는 상태들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다른 투자처를 생각하지 않고 요게 재건축이 되면 들어올 대기 수요자들인 거죠. 대기 수요자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재건축이 되면은, 소형 재건축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던 부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대형 평수 재건축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강남을 우리가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들 말을 하고 있는데, 강남을 대체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소형 재건축이 일어나던가, 그게 아니라면은 도심 내에서 재개발이 일어나줘야지만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을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은 3기 신도시로서 그런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3기 신도시가 과연 가능한가가 항상 우리 의구심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더 오른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한남 3구역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가 굉장히 심해요. 최근 한남 3구역에 대한 그 시공사 선정 이런 것들이 언론화되면서 저희 투자자들 중에서도 한남 3구역에 대해서 좀 이 의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한남 3구역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문 안 열고 있어요. 참 왜 그런 소모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선 잡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도망가고 있고, 둘 다 아무 결론은 나지가 않고, 그쵸? 그냥 시간만 지나고 문만 닫고, 거기 있는 사장님들은 그냥 월세만 낭비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할 일 없이 돌아만 다니는 거고, 외근한 거고. 참 소모전이었습니다. 소모전을 또 오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종합지수를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자, 급등을 했던 시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물량으로 인해서 침체됐던 시기도 있고, 그리고 또 살짝 오른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침체를 겪은 적도 있고, 쭉 오르는 상태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변화만 있었던 이런 그래프들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너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쭉 올랐다 보니까 우리 과거를 가보면은 쭉 올랐다 보니까 기다려서 좀 침체기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거의 지금 30년 동안의 그래프이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쭉 30년이 지난 시기에는 내가 이런 침체기에 사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만 지나면 또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이상의 가격이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시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냥 높은 데 사더라도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래도 우상향의 그래프를 띄지 않겠냐라는 이런 너그러움을 갖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제일 싸게 사고 싶죠. 자, 이때는 80년대 우리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예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사람들이 집중이 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의 집이 집중되는 인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실시하면서 일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때 뭐 분당이라는 굉장히 좋은 도시도 생기고 양질의 물량이 증가를 할 때예요. 그래서 돈이 분산이 됐겠죠. 그래서 이 경제는요, 수요 공급 그리고 돈, 이 세 가지의 흐름만 파악하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갖는 시간을 할 거고요. 오늘도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집이 많이 필요했는데 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이 늘어났던 거죠. 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안정 침체기가 생겼던 거죠. 안정 침체기. 대내적으로 문제는 없었던 시기이고. 그리고 IMF 때는 대내적으로 국가 부도가 된 거죠. 부도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해외 자본은 다 빠져나가고 해외 자본은 다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다 보니까는 달러가 없다 보니까는 구제 금융을 신청을 하는 거고 뭐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금을 팔고 우리나라가 쌩 난리가 날 때였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돈이 빠져나가니까는 우리나라의 물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는 그리고 돈이 빠져나가니까는 은행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본마저 은행으로 들어가고 돈은 없어지고 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장엔 돈이 없고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니까는 물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돈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자, 돈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외적으로 돈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태가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골자로 보시자라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금융회사가 망하면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파생 상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돈은 있지만 물건도 그대로지만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도니까는 급한 매물들이 막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시세라기보다는 그런 매물들로 인해서 잠깐적인 침체기가 발생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잠실주공아파트라는 18,0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고 반포주공이 재건축이 되면서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는 침체기를 겪는 거죠.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소형주택이 재건축이 되는 것과 이때 반포주공, 잠실주공이 재건축이 되는 것과 지금 반포, 우성, 경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것도 또 다른 얘기이고 아마 그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재개발이 되는 것과 반포주공, 잠실주공이 재건축이 되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은 새로운 좋은 주택이 탄생하는 거고 거기에 살지 않던 사람들, 부자들이 다시 입주하면서 돈이 분산될 수 있는 물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개포주공 재건축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 압구정이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는 물론 세입자들도 살긴 살지만 거기서 버텨내는 세입자들도 굉장히 어떤 수준이 있는 세입자들이거든요. 거기서 학군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라는 세입자들도 사실 대단한 세입자들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소유자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안 떠나요. 왜냐면은 떠나면 동네에서 소문나요. 쟤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까 봐도 못 떠나는 곳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거든요. 그런 데는 재건축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줬던 것 뿐이지, 그냥.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목처럼 재개발이 완화가 돼야 돼요.
지금 소형 재건축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는 재개발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 부자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더 가격들은 상승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 현재는 최저금리 시대를 띠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돈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것이 부동산으로 또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 뭐 자금 출처 조사, 뭐 부동산 막 숨바꼭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량으로 이 늘어나는 돈을 해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나온 게 일단 3기 신도시인데, 과연 3기 신도시들이 이 부자들의 자금을 막을 수가, 흐름을 끌어들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 그래서 우리 한번 1기, 2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대한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제가 이 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쓰는가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보면서 과연 신도시가 현재 강남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급등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지. 자, 1기 신도시 보면은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이런 게 일어났어요. 이런 게 생겼어요. 2기 신도시,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더 별로죠. 이제 화성, 평택,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자, 강남이 급등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 움직인다라면은, 따라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강남이 급등을 했을 때 분당이 올랐다면 분당은 강남을 대체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판교가 많이 오르면 판교가 강남을 대체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양주, 옥정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일산이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지금. 김포, 한강이 움직여요? 이 시장에 있어서 안 움직여요. 따라 안 움직여요. 따라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따라 안 움직이는 것은 현재 급등하는 시장의 대체 시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성남시, 분당과 위례, 판교, 지금 수원, 광교까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광교는 하나의 어떤 자족도시의 기능으로서 지금 많이 오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급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3기 신도시에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과연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어떤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도심에 주거인의 벽화가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는 반포, 우성, 경남 재건축이 되면 거기는 또 소유자들 다시 들어오고, 압구정, 현대가 재건축되면 거기는 소유자가 들어오고, 주거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즉 소형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돈의 분산 효과 및 지역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소형 재건축 거의 끝났고, 그렇다면은 한남 뉴타운이고 이런 것을 때려잡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완화해야지만이 결론은 돈의 분산 효과가 발생되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재 정책이 또 왜 이렇게 떼거지를 쓰는지도 한번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왜 재개발을 해야지만이 이런 돈의 분산 효과가 생기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지에서 오늘 설명을 갖는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